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은, 이거 홍보는 아닙니다. 참고로 홍보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 책은 워렌 버핏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하면은 거의 뭐 그냥 투자자라고 하면 투자의 대가 하면 이제 워렌 버핏부터 떠오르시죠. 네,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의 스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가치 투자자의 거의 뭐 창시자,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분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이 아니라 제가 왜 굳이 이 사람을 좋아하냐면, 사실 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일반인이 따라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같은 가치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이 가치 투자의 창시자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그런 책을 쓰셔서 이런 현명한 투자자라는 이런 명권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런 명서? 뭐 아무튼 그런 책이 진짜 좋은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거의 뭐 한 장에 밑줄을 몇 개씩 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이제 서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보통 이제 저가 이 말을 들을 때 약간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옛날 말 같은데, 역사는 반복된다? 뭐 아니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뭐죠,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뭐, 나라는 미래가 없다? 뭐 그런 거였나요? 혹시 아시는 분? 아무튼 그런 말이 생각이 났는데, 이거를 읽기 전에 제가 그 투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천영록 대표님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이제 두물머리라는 그런 이제 회사의 이제 창업자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언젠가 주식에 관한 책이 역사적으로 최초로 나왔던 때가 언제였을까? 막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200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200년 전에도 여러분 주식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책도 있었고요. 주식 투자라기보다 아무튼 주식에 관한 그런 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200년 전에 그 주식 책을 봤는데 진짜 희한하게도 지금이랑 뭔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겪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막 투자를 하면서 겪게 되는, 막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고 막 대공황이 오고 막 무슨 막 버블이 발생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과거에 항상 있었던 일이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말을 말씀드리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특히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뭐 과거에 대해서 진짜 충분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어떤 주식들이 잘 올랐는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주식은 왜 계속 올랐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은 뭐 경제위기가 와서 막 반토막이 났다던가, 대공황이 와서 90%까지 떨어졌다던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공황 때보다 막 200배 이상 주식시장이 성장했다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그런 공부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버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버블과 어떻게 보면 초저평가 시기 막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1932년 주식시장이 대폭락하자 사람들은 모든 주식이 원래 투기적이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막 IMF가 끝났던 그 당시 주식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는 사람들이 다 주식 그거 다 어차피 도박이잖아, 그거 다 투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마인드가 깔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 상황을 걱정하게 되었다. 요즘은 주식 거래자를 누구나 투자자라고 부르면서 투자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사실 그냥 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식 산 건데, 옆 사람 말 듣고 주식을 샀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와, 너 투자해? 너 투자자구나. 막 사람들도 막 어디서 그냥 주식을 사기만 해도,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해도 다 투자자라는 그런
그런 용어를 남발하면서 그렇게 불러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저는 좀 이걸 읽으면서 요즘 좀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주가가 매우 낮을 때는 사람들이 모든 주식은 위험하다고 간주했고 곧이어 사상 최대의 상승장이 시작되었다. 반면 과거 경험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사람들은 주식 매수자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투자자라고 불렀다.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야 투자 위험한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는 진짜 내가 좋은 시기에 지금 잘 투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야 너 투자해? 대단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그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다 투기하나 봐. 근데 금 투자할 때는 그런 시선이 조금 덜하죠. 보통 주식 투자하면은 되게 그렇게 보는데 금 투자하면 엥? 금? 그걸 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요즘에.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읽다가 그 약간 버블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조금 버블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버블장의 특징 5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요? 거의 모든 강세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번 역사적 고점 기록. 이거는 사실 뭐 버블이라 그러면 당연히 역사상 최고점을 뭐 찍은 상태겠죠. 네, 그쵸? 네, 버블인데. 2번 높은 PER. 이제 PER이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각할게요. 제가 회사를 차렸어요.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회사라고 칠게요. 근데 제가 1년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저희가 10년을 돈을 벌면 저희 회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PER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PER이 높다라. PER이 높으면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내 회사만큼 돈을 버는데 걸리는 기간이 높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PER이 높으면 고평가고 PER이 낮으면 저평가다.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PER이 높다. 근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PER이 좀 많이 높기는 높아요. 한 20 몇인가 되는데 역사적 평균이 15거든요. 근데 지금 22인가 23인가 아무튼 되게 좀 높긴 높습니다. 다음 3번째, 채권 수익률보다 낮은 배당 수익률.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0.7% 정도 돼요. 그 10년물짜리로 따지면. 근데 이제 미국의 배당 수익률은 그래도 한 2에서 3%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좀 아직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채권 수익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식이 고평가인 거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채권이 초고평가인 게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강세장에는 채권 수익률보다 그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냐면요,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책정되냐면, 예를 들어서 양베리 회사가 1년에 저희 주식을 한 주 사시면 1년에 제가 1000원을 드린다고 칠게요. 근데 제 주식의 주식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짜리를 사면 1,000원을 주니까 이거의 수익률은 10%겠죠. 근데 만약에 제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나중에 1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0만원에 1,000원이니까 1%가 되겠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는데 이게 채권 수익률보다도 낮아진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채권은 정말 거의 모든 자산 중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말하거든요, 보통. 이 수익 면에선. 그러니까 채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줘요. 그러니까 뭐 진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이 주식에 투자해서 받는 돈보다 많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위험한 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한 만큼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위험한데 심지어 채권보다도 이자를 덜 준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주식이 너무 붐이 이르렀다면 그거는 주식이 버블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네 어쨌든 배당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의 고평가보다 채권이 진짜 초고평가가 아닌가라고 일단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신용거래 투기 증가. 요즘 B2가 장난 아니죠. 빚내서 투자한다. 우리나라 지금 신용잔고가 뭐 몇십 조니 막 이런 말이 맨날 나오는데, 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진짜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하는 게 진짜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예, 근데 저는 진짜 주위에만 봐도 이제는 대출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에도 빚내서 주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 빚내서 주식하면 그냥 속된 말로 미친놈이라고 막 이렇게 불렸었는데, 뭐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는 것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그건 뭐 좀 레버러지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뭐 빚내서 주식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식들이, 사회적 인식들이 좀 이 버블장과 좀 가깝지 않나? 라고 일단 좀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실기업의 신주 공모 성행. 요즘 공모주가 엄청 핫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게임즈, 뭐 빅히트 이런 데가 부실기업이라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공모주라는 게 너무 핫해지다 보면 뭐 얘가 좋은 기업이건 나쁜 기업이건 그냥 부실 기업인데도 막 그냥 공모주 청약에 막 미쳐서 막 사람들이 돈을 밀어넣는 그 정도의 시기가 된다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버블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5번을 쭉 읽어보면, 근데 좀 그래서 제가 확실히 지금은 버블이에요 이렇게 말을 못하겠는 이유가,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기는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높은 PER이 높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막 미친 듯한 게 높지는 않거든요. 또 그냥 꽤 높다 정도. 그리고 3번은 채권 수익률보다 낮은 배당 수익률. 이거는 안 맞으니까 뭐 패스고, 4번 신용거래 투기 증가. 이거는 뭐 맞기는 맞죠. 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 5번 부실기업의 신주 공모 성행. 공모주가 엄청 핫하긴 한데 그렇다고 부실기업에 대한 공모주까지도 핫하냐? 라고 생각했더니 아직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냥 저는 그래서 주식이 되게 비싸다고 하지, 아 버블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진짜 좀 애매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아니면 그냥 평소에 생각할 때 좀 주식이 비싸다, 버블이다 막 이렇게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버블까지는 모르겠고 비싸서 못 사겠어요. 네. 다들 버블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원래 근데 그건 버블장의 특징이에요. 원래 버블장의 특징이 버블인 것 같은데 싶을 때 계속 올라. 비트코인도 그랬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그랬고, 옛날에 그 뭐였죠?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막 종목 이런 것만 봐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진짜 엄청 핫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막 주변에 물어보니까, 저는 사실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야 지금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막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때도 그냥 오르고 한참 올랐는데도 뭐 그냥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버블장이 역시 이런 거구나 뭐 알았죠. 네, 근데 다들 버블이라고 하긴 하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터져요 버블? 그거는 이제 이것도 누가 말하죠. 신이와도 못 맞춘다. 네.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터지고 나서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만의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지에서 팔겠다,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팔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이상 되면은 그냥 충분히 비싸다고 생각해서 팔아야지, 뭐 약간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정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